안녕하세요. 이플러스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선형 변환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AX는 B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뭡니까? 행렬 방정식입니다. 맞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했어? X를 찾는 문제로 기본의 연산을 통해서 구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AX는 TX로 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AX equal B를 어떻게 두겠다고? 얘를 tx라고도 두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벡터 x를 행렬 a를 이용해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x라는 벡터를 기존에는 구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 x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고 a라는 행렬을 곱함으로써 뭘 해주겠다? 새로운 것을 찾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 쉽게 얘기해서 됐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1, 0, 1,2라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1,2라는 이 벡터가 있어요. 맞죠? 여기서 우리는 앞에 있는 행렬을 어떤 걸 곱해줄 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을 0, 1, 1, 0이라는 행렬을 곱해줄 겁니다. 이 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녀석의 위치는 2,1로 위아래가 바뀝니다. 됐죠? 직접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자, 이거의 의미는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위치 1,2를 향하는 이 벡터가 어디로 바뀌었어? 2,1로 향하는 방향으로 어디서 어디로? 여기서 여기로 변환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x를 어떠한 a라는 행렬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줬구나라고 가볍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아래는 RM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 뭐가 적혀 있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익숙해져야 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행렬은 M 곱하기 N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AX라고 해주면 이 A는 M 곱하기 N이고 X는 곱셈의 성질 때문에 N 곱하기 1이 돼야겠죠? 왜?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곱셈이 성립되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 tx는 뭐가 나옵니까? 이 tx는 m 곱하기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표현해주면 이 x라는 벡터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니까 rn이겠죠. 왜? n 곱하기 1이니까 n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나오는 벡터는 뭐야? rm으로 가겠지. 그래서 rn에서 rm으로 a라는 행렬을 곱해줌으로써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형 변환입니다. 그러면 n개의 성분을 가진 벡터를 몇 개? m개의 성분을 가진 벡터로 바꾼다라는 개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서 넣어놨고요. 여기 보시면 RN에서 RM으로 가는 이 표현은 이제 이해됐죠? 이 T라는 것이. 자, 정의요. 우리 도메인이라고 하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을 겁니다. 뭡니까? 넣을 수 있는 것들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ax 더하기 b 이런 기초적인 함수 있잖아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봤죠. 이 x를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역이라고 잡았죠. x 값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 y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역은 결과가 들어가기로 정해놓은 전체 공간 해서 Rm입니다. 그러니까 Rn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x 벡터에 있는 x 값을 의미하는 거고 RM은 뭐야? 결과를 의미하는 거야. 이 결과가 들어가기로 정해놓은 전체 공간. 그리고 상이라는 것은 특정 x 하나를 넣어서 실제로 나온 결과를 의미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을 넣었어. 그러면 결과는 뭐야? a 더하기 b. 이게 상이라는 겁니다. a 더하기 b가 예를 들면 자, 치역은 뭡니까? 모든 x를 넣어봤을 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을 전부 모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정의역, 치역 이거 어렸을 때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1, 2, 3이라는 여기 정의역이 있어. 정의역에서 우리 어떻게 했어? 정의역에서 화살을 A, B, C, D라는 예시를 좀 들어볼까? 1이라는 것은 A로 가고 2라는 것은 C로 가고 3이라는 것은 B로 가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화살표를 받은 아이들, 얘네들 세 개죠. 받은 아이들을 뭐라고 한다고? 치역이라고 한다고. 얘네들을 치역. 이 여기는 정의역. 정의역에서 모든 x들을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A, B, C죠. A, B, C를 전부 모은 것이 치역이다. 그러면 공역은 뭐가 될까? 공역은 A, B, C, D가 되겠죠. 결과가 들어가기로 한
전체 공간을 말하니까. 그럼 공역이 치역보다 조금 더 큰 개념.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를 보시면 이 도메인이에요. x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예시로 든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tx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ax라는 걸 통해서 선형 변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tx라는 것은 x값에 따라서 하나가 딱 결정이 됐어. 이렇게 화살표가 x값에 따라서 하나가 딱 결정이 됐어. 그럼 뭐라고? imagine 상이라고. 상. 이게 상. 그죠? 여기 보이죠? 그러면 이 상 x값을 모든 가능한 x값을 다 넣어서 나올 수 있는 이 가능성들을 전부 다 해놓은 게 뭐라고? range이라고 합니다. 치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교재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의역이 Rn에서 어디로 가? Rm으로 간다. 요거는 좀 이해되죠? 정의역. 그리고 공역이 조금 더 크죠. 이 정육면체처럼 생긴 이 공간이 공역일 거고, 치역은 여기 실제로 이쪽 안에 있는 실제로 나오는 결과,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 그죠? tx. 이 그림에가 조금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치역은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거고, 공역은 이 전체 정육면체를 의미한다. 이 정육면체. 조금 와닿나요? 그죠? 위에 있는 설명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기존에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A라는 행렬이 있어. 근데 A1, A2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 많이 봤죠? 이전부터 제가 많이 썼죠. 여기 하나의 열들을 전부 다 축약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A에다 X를 곱하면 선형 결합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밑에 보면 AX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는 결국 A의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팬이라는 건 뭐죠? 가능한 모든 A1부터 AN까지 그 선형 결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이죠. 이 range t는 뭐야? 치역이야. t의 치역. 이 t에 대한 치역.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A라는 컬럼이 있고 A라는 컬럼 여기 보이시죠? A라는 컬럼이 있고 A2라는 컬럼, 그리고 AX, A1과 A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imagine, 이 하나를 딱 예시로 들었어. 그 range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했어. 이게 뭐랑 같다고? 스팬이랑 같다고 얘기했나요? 스팬은 해집합이니까. 이러한 의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 변환의 조금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사형과 전단 변환이 교재에 좀 있습니다. 그 사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존에 뭘 했죠? 이 x라는 벡터를 변환시켜 주는 게 선형 변환의 과정이었죠. 그래서 x라는 벡터가 x1, x2, x3를 갖고 있는데 1, 여기를 원래 여기가 1이면 뭐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항등 행렬인데 여기가 0으로 만들어졌어. a라는 행렬을 곱해준 거죠. 그러면 여기가 0이 됩니다. 곱해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3차원 공간, 이 3차원 공간에 공중에 떠 있었던 게 어디로 갑니까? x1, x2, x3라는 축이라 잡고 이 공중에 있던 것들이 어디로 내려가? x1과 x2 좌표의 여기 평면으로 사형한다, 내려간다 라는 프로젝션, 우리 미적분학에서 단어 나왔죠. 여기로 사형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이 어떻게 바뀐 거야? 2차원 형태로 바뀐 것처럼 보이죠. 이러한 과정이 사형입니다. A라는 행렬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X가 1,1이고 여기서 이러한 A를 가져왔어. 그러면 AX의 결과는 직접 계산해보면 얘와 얘 해서 3,1이 나오죠. 계산해보면. 그죠? 그러면 3,1 이거는 전단 변환 쉬어 스트레스 뭐 물리학을 배셨으면 좀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1,1이라는 벡터가 기존에 있던 거죠. 그래서 1,1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1,1이라는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다 쳐봐. 여기를 가득 채워 1,1까지 향하는 이 그림이 3,1이 됨으로써 이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주면 3,1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1,1 안으로 가득 채우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윗변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평행사변 형태로
이 정사각형이 어떻게 됐어? 평행사변형 형태로 일그러졌죠. 옆으로 쉬어하게 옆으로 이동했죠. 밑에 여기 이동했죠. 그럼 그림이 기울어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집본에서 이렇게 선형 변환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 있어. 그래서 밑에를 고정시키고 여기 끌어올릴 때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2가 아니라 1.5, 1.1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적용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실생활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 마지막 파트인데요. 개념에 대해서. 자, 편한 t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선형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tx가 ax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익숙해졌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덧셈의 보전, tu 더하기 v가 u 더하기 v 이게 사실은 tx가 원래는 ax인데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u 더하기 v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u 더하기 v가 이렇게 들어간 것 뿐이죠. 그래서 au 더하기 v 이게 분배법칙을 해서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군요. 덧셈이 보존이 돼야 되는군요.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게 좀 이해되셔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cu야. ax가 tx인데 x 자리에 cu가 들어간 거죠. 맞나요? 그럼 acu야. acu인데 tu 요거는 뭐냐면 a랑 u는 c는 밖으로 빼주면 c 곱하기 au는 x 자리에 u만 들어간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다시 변환해주면 c 곱하기 tu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선형 변환이 가능하다. 선형 결합이 그대로 보존하는지 확인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덧셈을 해주고 스칼라벨을 해준 또 보존이 되는가. 변환을 해도 선형 관계가 깨지지 않는 변환이라는 거죠. 그걸 확인해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두 조건에 한 번을 쓰면이라고 이야기돼 있어. 더하기와 스칼라벨을 한꺼번에 쓰면 더하기도 있고, 색깔을 좀 바꿀까요? 더하기도 있고 스칼라 곱도 있죠? 맞나요? 얘네들이 한 번에 표현해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그 1부터 p까지로 예시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또 하나의 또 좀 고급 용어로 또 설명해 드리면 중첩의 원래 슈퍼포지션 룰,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는 영어 단어 또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거 다른 색깔 할까? 이렇게 한꺼번에 넣는 거랑 각각 하나하나 보는 거랑 같다라는 거야. 됐어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덧셈을 해도 결과가 같다. 이해되나요? 그 중첩의 원리. 후에 뭐 유치역학이나 물리학을 하거나 역학 과목들을 하면 많이 나오니까 단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고 미분 방정식을 할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덧셈이 성립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과정이다. 덧셈과 스칼라벨가 보존이 되는가. 됐나요? 개념을 알겠어요.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익숙해져 봐야겠죠?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복습하시고 다음 편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